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TV의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소리 지금 잘 들릴까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저희가 다 이걸 전문하지 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제가 노영희 TV 지금 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 구독자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제일 핫한 이슈들 한번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 저 네. 자꾸 여기 보지 마시고. 유아민 말고요. 유아민은 예, 조금씩 송출되고 있어요. 예, 저걸 보시. 예, 그 제가 예전에 YTN 출발새 아침 할 때 고정 게스트로 모셨던 연예 전문 대기자이신데요. 김대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작대는데 볼륨 조금만 인풋 볼륨 올려주시고요. 네.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예, 여러분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가 뭐만 하면 뭐 지난번에 유령 갔다는 등 뭐 어쩌다는 등 이래가지고 난 몰랐거든요. 나중에 화면 보니까 진짜 막 둥둥 떠다니더라고. 그런 거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어쨌든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우리 김대호 기자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오마이뉴스, 뭐 CBS 그리고 스포츠데이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 30년 하셨고 네. 연예 전문으로 특히 성격 너무 좋고 중장비 자격증만 28개 가지고 계신 네 그런 연예 전문 대기자이십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냥 그 프리랜서라는 타이틀도 좀 과분하고 네. 연예계를 관저하고 있는 전직 기자.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할까요? 네. 자 우리 김대호 기자님 아시는 분 있으신가?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댓글에 투울님께서 김대호 기자님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TV에는 나오시나요? TV를 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TV 안 나가고 있으니까 TV 안 보시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TV 왜 안 나가세요? 나가셔야죠. 불러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모시고 오늘 요즘 핫한 이 남현희 씨, 전청조 씨, 이성균 씨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남현희 씨 얘기가 새로운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침에 뉴스 뭐 그렇죠. 인터뷰한 것도 보고. 예. CBS 이제 그 아침 프로에 그 남현희 씨가 직접 출연을 하면서 네. 그동안 이제 조금씩 언론에 흘려졌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음. 정리를 했지만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 여러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세간의 김 기자님 마이크 가까이 대래요. 세간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음. 남현희 씨가 자신의 입장에서 음. 해명을 하는 그 인터뷰를 가졌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이 소식을 조금 전 얘기를 해보면서 남현희 씨가 그렇게 몰랐다는 게 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네. 특히 남녀가 결혼할 사이라고 하면서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임신했다고 뭐 테스트기에 임신 두 줄이 떴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 전청조 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이런 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조금 충격적인 것은 같은 여성이었다는 측면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소리가 지금 또 안 또 안 나가고 들린다고 있다 그러네. 그러시는데 예. 네. 왜 그 끄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터넷? 같이 하울링이 좀 돼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 PD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오늘 상당히 불편하다. 볼륨을 높여라. 2분마다 안 들린다.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오시죠. 네, 같이 조작해 주세요. 네. 이거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웃겨요. 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시끄러운 소리는 뭐예요? 이야기 계속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소리가 들려요? 지금 우리 말해도 돼요? 마이크 네. 더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네. 너무 작대요. 핀 마이크를 제가 선물을 있어요, 우리. 선물을 해드려야겠네요. 아, 네. 있는데 이게 더 좋다고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계속 하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그냥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다 바꾸래. 네, 진짜 너무 남아. 너무 진짜 좀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이 스튜디오를 처음 왔는데 네. 장비는 일단 좋아요. 이게 돼지목의 진주라고 우리 소용이 없는 장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장비는 캐논에 뭐 다 좋은데 이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명승님 너무 제가 반갑습니다. 소리 도와드리도록 커졌어요. 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줄 거예요, 진짜로? 고마워요. 네. 네. 자, 어쨌든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남현희 씨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궁금증을 사고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여자인데, 남현희 씨가 여자인데 어떻게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고, 그다음에 또 임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몰랐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체 부위를 지금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체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벗은 몸을 본 적은 없다. 네, 다만 그 스킨십을 시도했다. 전청주 네. 씨가. 그래서 남자인 걸 알았다. 그런데 얘기를 했죠. 예, 네. 근데 그 여성분으로서 기혼 여성분으로서 여성으로서라고 말했지. 기혼 여성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입장은 네. 아니지만은 납득이 너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저는요 이게 이 남현희 씨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한번 이런 모티브들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바로 이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 이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1993년도에 M 버터플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국가 기밀 누설죄로 프랑스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로 중국에서 이제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는데 그 스파이의 대상이 여자였어요. 네. 여자였고 그다음에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그 후에 이제 스파이 혐의가 밝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여성이 아이도 낳지 않았을 뿐더러 남성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마스터 볼륨을 올려야 되고 노변 목소리는 안 들리고 이러는데 지금 들리나요? 어쨌든 네, 제레미 아이언스가 님이 제레미 아이언스가 엄청 불쌍하게 나오죠 이랬는데 그렇죠.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현실판으로 남현희 씨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들어요. 기자님 얘기는 남현희 씨가 이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일반적인 이 방송에서 좀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이야기하고 시원하게. 싶은데 상식 궁금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동성애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남현희 씨 편을 갖다 드는 건 아니지만은 동성애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등장을 하잖아요. 임신 테스터기. 네네. 네. 근데 이 임신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매니저 한 명이 저에게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네. 임신 테스터기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로? 네. 가지고 왜 기자님한테 임신 남자예요, 테스트를 남자예요. 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약간 조직 생활도 한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자기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다 그러면서. 아, 지금 들리나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임신이 나왔어요. 본인이? 남자인데도. 남자가? 네. 어머나.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 길을 안 믿는구나.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이 장난감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가짜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나. 결국은 이제 수익 금지가 됐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도 네. 이걸 갖다가 네 맞습니다. 배 나온 남자고 조직 생활을 한 그 친구예요. 그래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아, 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신 테스터기 가져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임신이라고 웃긴다. 나오니까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언제 출산을 하느냐 오. 이렇게 농담을 했던 게 한 2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자 남현희 씨는
어떻게 전청조 씨가 여자인 걸 몰랐냐는 이 질문에 네. 내가 벗은 몸을 본 적은 네. 없다. 근데 이제 같이 누워 있는데 상대방이 남성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을 시도해서 네. 본인은 그 사람이 남성인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배상원 프로파일러가 저하고 방송하시면서 네. 한 말은 남현희 씨가 본인이 성관계를 했다고 착각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현희 씨의 오늘 아침 그 CBS 인터뷰를 들어보면 착각한 건 아니고, 그쵸? 어쨌든 무슨 관계를 한 거는 네. 맞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전청조 씨 인터뷰가 또 나왔어요. 채널 A에서. 그 이야기 전에 네, 그 이야기 전에. 제가 이제 남현희 씨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 여기 편 들고 나는 편 안 들고. 그 사건을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1999년도쯤이었을 거예요. IMF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네네. 간통죄가 있었는데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상사와 여직원이 무려 5년간 불륜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거를 이제 각종 자료와 출장을 갔던 거, 그다음에 함께 투숙했던 것들. 여직원과 네. 국회의원이 아니요, 여직원과 직장 상사가 네.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뭐가 문제가 나요? 간통이? 네. 왜? 성관계를 안 했다고? 그 증거를 냈어요. 뭘로요? 여성이라고 나왔나? 처녀 증명을 냈어요. 그 산부인과죠. 수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응.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분들을 갖다 두 분을 갖다가 설해마을이라서 생각나는 게 여기 팔레스 호텔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 팔레스 호텔 커피숍에서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생각이 또 갑자기 그 사람을 나는데 인터뷰했어요. 그 두 분을 그러면서 과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 몇 년간을 갖다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과연 성관계가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여자분이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멋진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기자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특이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네. 플라토닉 말고? 네. 그걸 갖다 이제 그 빗대어 들어본다면,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은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네. 그다음에 여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몰랐던.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착각을 했던 거고, 이 전청조의 아주 그 임신 테스터기 가지고 이제 했던 사기극, 네. 거기에 이제 더욱더 휘말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토네이도님께서 여성 사기꾼이 성도구를 사용해서 속인 케이스도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그런 거일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문제는 전청조 씨가 오늘 채널A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남현희 씨는 2월 달에 본인이 그 남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펜싱을 배우겠다고 뭐 일론 머스크랑 대결해야 되니까 펜싱 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본인이 28살 여자라는 걸 먼저 밝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도 자신의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기자 대역서 가지고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남현 씨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가슴 절개 수술 이걸 하라고 남현희 씨가 먼저 요구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성전환 뭐 호르몬 약밖에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아니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남현희 씨가 알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남현희 씨가 몰랐다고 이야기한 적이 처음에 이제 알려지면서부터는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것을 세간에서 궁금해했었는데, 남현희 씨도 일정 순간 지내면서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품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네. 남현희 씨가? 네. 근데 전청조 씨 인터뷰에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마 그 전청조 씨가 조금은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쉴드를 갖다 아. 치기 위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기 들어요. 지금 나옵니다. 우리 팬들이 우리 아빠 팬님께서 "사기꾼 말을 믿나요? 노변님 순진하시네요."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잘 믿어요. 왜냐면 음. 왜냐면 제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저의 의뢰인들은 다 그렇게 그러니까 형사 의뢰인들은 네. 특히 사기 의뢰인들 되게 많거든요. 사기 피의자, 사기 피고인들도. 저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솔직히 유죄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무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경험 삼아 말씀드려야 될지 네, 얘기 좀 해 모르겠지만은 주세요. 예. 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PD가 있었어요. 네. 예, 뭐 KBS에서도 있었고 SBS도 있고 시사 프로그램 많으니까 네, 특정은 맞아요. 안 되겠죠. 네네. 근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을 다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다뤘겠죠. 예. 한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할 말이 없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만 끝나면 되는데 예. 결국은 그 경찰 수사가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범인이 이제 압박을 느끼니까 네. 다시 전화를 해요. 그 그래가지고 PD에게 일단 그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달라고. 비밀번호 달라고? 그래서 잠깐 진짜 또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학습된 형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했던 사기로 해서 이제 전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과 이제 교도소의 생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청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지만 이제 전준주, 이른바 왕진진, 왕진진. 예. 낸실행 사건과 단어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네. 어,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거 볼게요. 네, 좀 빼주세요.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꼭 묶어 놓으셨네요, 이게.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네. 계속. 요즘 여기에 이게 안 돼. 되는데. 이게 지향성이어가지고요. 이게 앞으로가 지향적이라는 있어야 게 있구나. 돼가지고 별게 다 있네. 이제 좀 잘 들리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그리- 들린다고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근데 네. 이 아빠 팬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그쪽- 사태에 대해서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쪽 분야에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얘기는 응. PD가 저는 속았던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변호사도 속고요. 내가 아는 내 친구 변호사 300만 원 날렸고 네. 내가 아는 친구 판사님도 다 날렸어요. 심지어 검사도 그 속을 뻔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은 사실 노련해가지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 팬이신 분이 지금 글을 써주셨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평생 운동만 해서 세상사에 둔감한 남현희 씨 안타깝네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이번 사건을 키우는데 한 그 범죄의 조건? 남현희 씨의 조건? 한 요인이 됐다.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펜싱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인 친구보다는 계속해서 운동, 그다음에 코치,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에서 굉장히 정직한 운동이니까 네. 이 사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 논란이 되는 게 혹시 남현희 씨가 2월 달부터 이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네. 사실은 자기에게 그 엄청나게 비싼 뭐 벤틀리인가요? 그 3억짜리 외제차도 사주고 네. 무슨 뭐 핸드백 에르메스 뭐 파우치도 사주고 뭐 핸드백도 사주고 그랬다는데 네. 그 비싼 거를 살 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그 비싼 곳에서 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전청조 씨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엄청난 고가의 선물을 살 돈은 어디서 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요번에 이 사람을 고소한 수많은 피해자들 주장이 남현희 씨한테 결국 내 돈이 간 거다. 당신도 공범이다. 이거 다 좀 돌려줘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다. 막 계속 극구 부인하거든요. 근데 알았으면은 당연히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의심은 했겠지만 네.
파라다이스의 아들 내지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계속 있지 않았나 아니 싶어요. 2월 달에 문자를 받대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 전청조 씨의 또 이것도 역시 좀 전청주의 주장이다. 실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음.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귀면서 어느 순간에 그 어떤 힌트들이 발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의심은 네. 했지만은 그 음. 의심 자체를 버리고 싶은 그런 내적인 욕망, 이 욕망 속에는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음. 뭐 어떤 신분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재벌가의 어떤 그 며느리가 된다거나 뭐 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욕망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낸시랭 같은 낸시랑 경우에도 똑같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기자회견을 열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짜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못된 짓거리까지도 다 당하면서까지도 네.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참 이상한 게 어쨌든 그 전청조 씨 말은 2월 달에 이미 파라다이스 그 거는 가짜라는 걸 알았는데 남현희 씨가. 근데 10월 달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사기를 취한 이득은 다 남현희 씨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대출금도 갚아주고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모친과 그 딸에게 용돈도 주고 카드값도 내주고 뭐 네.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사기꾼이 네. 네? 사기꾼이 네. 뭔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기꾼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낸시랭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낸시랑도 이렇게 순진한가요, 그러면? 순진한 편이죠. 많이 순진한 아, 편이죠. 그다음에 아, 또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 금전적인 욕심이나 뭐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다 갖고 있죠.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젊었을 때 연애할 때도 대학교 때도 저 친구 누구네 집 딸아들이다 하면은 그치, 관심 가고 가까이 그치. 가고 싶고 하는데 결국 그게 뻥카였다. 라고 하는 순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쟤는 맞을 거야. 뭐 이런 그 심리가 맞았으면 많기보다는 좋겠어. 맞아야만 돼. 맞았을 거야.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근데 이 전주 자꾸 이제 낸시랭 얘기가 이걸 나오는데요. 자꾸 앞으로 보고 하래요. 예. 절 쳐다보지 예. 말아요. 예. 낸시랭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준주 같은 경우에는 낸시랭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 모든 언론이 자신을 네. 공격한다는. 음, 그러면서 자신에게 쏠린 거짓말이라는 의혹들은 다 언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요러한 것들을 만든 거겠죠.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되게 귀가 얇은 편이거든요. 예. 제가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피고인의 말을 거의 90% 이상 믿습니다. 근데 전청조 씨가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남현희 씨가 그런 걸 몰랐을까 이상하다 이제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남현희 씨의 그 아침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청조 씨가 아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주장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아. 그래 내 생각에 저랬는데 전청조 말이 딱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개인적인 그런 거겠지. 너무 잘못이겠지. 변호사님이 너무 직업병이겠지. 나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 남현 씨가 인터뷰를 하고 전청조가 이제 오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리스크 속에서 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이지 진실을 100% 담고 있는 인터뷰는 아니지 않나 하는 둘 생각이 다. 들어요. 둘 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있지만 확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김 이제 기자님이 변호사 같네요. 내가 딱 보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나는 좀 객관적이지가 않는데 아무리 네. 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청조 같은 경우에 그 가장 실수한 부분이 이제 그 가정조선과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현희 씨 말 중에
한 95% 정도 신뢰하고 싶은 말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 어. 그래서 기자들이 이것을 판단해 줄 줄 알았다라고 어허. 했는데 결국은 남현희 씨의 계획이 어떻게 본다면 성공한 셈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백윤경님께서 자기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학생 성폭력은 사과 한마디 없고 자기만 피해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아카데미 학생도 성폭력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는 처음 뭐 들었는데. 전청조 씨가 한 게 아니라 뭐 남현희 음. 씨가 한 게 아니라 아, 그 아카데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생끼리? 아니죠. 이 직원과 직원이? 예. 근데 그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성폭력인지 성추행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청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펜싱 아카데미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니까 사과는 해야 그 부분에 되겠죠. 대해서는 이 건과 관련 없이라도 분명히 사과를 하고 어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강사가 자살했대요. 네. 아, 그래요? 그것까지 제가 이게 가려져 있어 가지고 코치가 네. 성폭력을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됐었나 봐요. 네. 아이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 그 아카데미가 문을 닫았잖아요. 네. 펜싱 아카데미가. 그럼 거기에 다녔던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상당히 곤란 지경에 빠졌어요. 네. 그 부모님들 얘기는 펜싱 아카데미가 별로 없고 특히 남현희처럼 유명한 사람이 가르치는 데가 네. 별로 없어서 멀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님들은 거기 다니려고 이사까지 왔대요.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노리는 그렇죠. 사람들이라면. 근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 이 전청주 씨가 함부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학부모들에게까지 마술을 원래 뻗치려고 했던 그것은 사실은 남현희 씨가 알게 모르게 조금 비호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학부모들이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네. 책임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목표점은 분명했던 거죠. 그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그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의 학원생의 이 부모들 돈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 VIP 부모들 그런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이제 침투를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카데미 그러니까 뭐 사랑이나 이런 걸 갖다 떠나 가지고 뭐 재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카데미 측면으로만 보면은 전통조를 이용해서 네. 아카데미를 갖다 더 크게 하고 싶은 어떤 형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 투자자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전청조만의 투자만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나는 이런 전청조의 어떤 그 배경이 있으니까 당신도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기 비즈니스 모델에 휘말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오늘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남현희 씨가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한 네. 다음에 이 어머니 집으로 이제 갔다는 네. 거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을 자꾸 찾아가 가지고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현희 씨의 친조카를 8월 달인가 그 집에 가 가지고 폭행했다는 또 혐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조금은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전청조가? 네. 아. 그러니까 다양한 거짓말, 다양한 피해자를 낳고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속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떤 다른 행위로서 이제 폭력 행위로 나간다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이 사람이 이름이 되게 네. 특이하잖아요. 그 특이한 이름을 왜 그대로 사용했을까요? 너무 뻔히 거짓말인 게 금방 날 것 같은데. 일단 전씨라는 성은 굉장히 유효한 성이죠. 왜요? 예?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 사장님이 전 씨니까. 네, 전준수도 예.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놈의 전 씨라는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써먹었잖아요. 근데 근데 청조는 너무 저는 특이하잖아, 이름이.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좋아요? 특이하기 때문에 음.
사기치기에는 좋은 이름이지 않나. 오히려 예. 영희보다 낫다. 그럼요. 예. 영희나 영희는 철수보다 낫다. 저는 영희나 철수는 이거 보세요. 철수 빼고 영희는 가끔 피해자로 등장하는 거라. 피의자는 아니고. 사실 영희란 이름이 은하기도 하지만 노영이란 이름은 변호사 업계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근데 어쨌든 영희란 이름은 신뢰감이 좀 없나요? 착한 이름이잖아요. 착한 이름.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은 네. 영희는 무조건 착하잖아요. 좋습니다. 자, 스카이님께서 남현이 언론 플레이가 이를 키우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체했으면 고완희 씨 같은 망언을 안 했을 때 이러는데 사실 저도 CBS 라디오에 왜 인터뷰를 하러 갔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남현 씨가 아예 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피해자라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꼭 해야 되고 억울하다면 변호사 대신해서 이제 변호사한테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화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 스튜디오에 갑니까? 그 새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남현희 씨가 이제 언론 순진한가? 매스컴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스크를 털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몇 가지 사실들이 있거든요. 몇 네. 가지 조건들이. 뭐요?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 전청조와. 그렇죠. 그렇죠. 사기 혐의에 대해서. 공범이 아니라는 거. 공범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방송 잘 아시잖아요. 작가들이 섭외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작가들이 섭외할 때 뭐 CBS에서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다른 방송이나 기자들이 이제 그 인터뷰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죠. 그 뭐냐면 이제 그럴 수 이런 있어요. 의혹도 받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걸 갖다가 빨리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뷰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뭐- 이제 곤란한 질문을 슬쩍슬쩍 물어보고 딱 갑자기 궁금한 질문들을 물어봐서 당황하게 만들고 네. 유도신문하고 이런 거 좀 있죠. 네, 이 CBS에서 그랬다는 뜻은 아닌 그럼요, 거고요. 그럼요. 예. 예. 그런 꽃바람님께서 전과자 개명 안 되냐 물어보는데 사실은 예전에 아주 엄격할 때는 개명이 안 됐었는데 네, 요즘은 요즘은 막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법원장 많이- 맘입니다. 법원장. 법은 보통 그런 거는 법원장들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전청조라는 사람 이름은 사기치기 딱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긴 마치- 한데. 마치 뭐 그 예전에 뭐 재벌가 이름 유행했던 이름들이 네, 있잖아요. 네, 좀 네. 특이한 멋있는 이름. 멋있는 이름. 무게감 있고. 청조. 음. 조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전청조 씨가 그렇게 남을 홀릴 수 있고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치지 말고 그 언변을 가지고 정말로 뭔가 잘하면 되잖아요. 둘이서 예를 들면은 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이 말 하고 괜히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보도 아니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건 전정조 아닐까? 씨가 이번 일로 해서 다시 이제 죄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변화하기는 뭐 다른 프로파일러 분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다시 새 사람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어, 아니라 이 사기꾼들은 보통 머리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 같으면은 남현희 씨랑 사귀게 된 걸 계기로 또 내지는 남현희 씨도 이제 본인이 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정말로 동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면 됐잖아요. 왜 할 수가 괜히 없죠. 할 수가 없어? 계속 그 사기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다른 사기 부분이 노출 안 되기 위해서 갚거나 뭐 여기서 돌리고 다른 사람 피해자를 갖다 계속 양산시키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가담자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은 자신이 이미 사기꾼인 줄 알아요. 한데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치 회장님처럼 대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은 반드시 돼야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하게 되는 이제 병풍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게 결국 사기쳐서 남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는 투자했으니까 이득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한테 돈 빌려갖고 여기 갚고 뭐 이렇게 돌리거나 자기네들이 그 돈 다 써버렸으면 방법이 없는 네. 거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청조를 보면서 제가 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한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개그맨. 네. 아, 우리도 여자 아는 우리도 알만한 사람인가요? 어, 알만한 사람이죠. 네. 뭐 그런데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워요. 어. 신앙심이 두터워서 그다음에 집안에도 굉장히 잘했고 네. 했는데 신앙심이 두텁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닌 거예요. 음. 그러다 간증을 끊었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자기는 간증이면 진실된 이야기만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진실된 이야기만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빛만 보면 웃기고 싶어서 개그맨인데. 예. 어. 그 간증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본다면 개그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전청조는 아마 저는 또다시 이제 버전업된 전준주처럼 계속 이제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한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범죄들이 나오거든요. 네. 전준주 같은 경우엔.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뭐 넥스트 타임 영어 IM IM 어쩌고 저쩌고. 뭐 예. 그다음에 그게 결정적인 것들이 그걸 텐데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은 좀 하지 그럼 않았을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뉴욕 태생이라 그러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영어를 시켜봐야지. 나는 맨날 시켜보잖아. 내가 최진병 교수가 외국에서 학위 받았다고 맨날 네. 자랑해서 내가 왜 영어 해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의심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내가 장난입니다만. 시켜보면 저는 알잖아. 저한테 영어 하라 그러잖아요. 네. 죄송해요. 저는 그 주간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밤엔 영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청조 씨 얘기는 지금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심각한 사기꾼한테 우리가 놀아났다는 거. 그리고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화려한 이 성과에 비춰봤을 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식이 형님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옥은 남자들 있는 곳으로 가나요? 여자들 있는 곳으로 가나요? 네. 이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아요.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남성들이 생활하는 감옥이 있고 여성용 감옥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전청조 씨의 얘기는 뭐 위아래 다 여자라고 그 신문에도 나왔을 뿐더러 본인도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르몬 약만 먹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여성인 것 같습니다.